안녕하세요. 오늘은 경희대학교의 학사정보 검색 어시스턴트, 이른바 KH 학사봇 2026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KH 학사봇을 움직이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한 줄 한 줄 뜯어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단순한 지시문이 아니라 학사 운영 규정집과 학사 제도 안내라는 두 종류의 지식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일종의 운영 매뉴얼입니다. 어떤 원칙으로 설계되었는지,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실행 화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아이쿠 화면에서 소주제 6에 경희대학교 학사봇 2026년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학사봇은 체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예시 질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U. 다전공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한 실행 결과입니다. 날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학부에 대한 규정입니다. 선택 가능한 전공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캠퍼스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규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택 가능한 전공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 질문에 없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의 전공 필수 및 전공 선택 학점을 문의했습니다. 전공 타입별 학점을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챗봇을 챗쿠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챗쿠의 스튜디오에서 학사봇을 만드는 화면입니다. 이름을 적고 주요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화면 오른쪽과 같이 학사봇이 실행되면 보여주는 기본 화면입니다. 매니의 프로필 이미지도 챗봇에 적합한 이미지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프롬프트는 이 영상의 핵심 내용으로서 잠시 후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추천 질문은 화면 오른쪽과 같이 챗봇이 실행되면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질문 예시입니다. 원하는 만큼 입력합니다. 다음은 언어 모델입니다. 답변을 어떤 AI 모델을 통해서 만들지에 대한 것입니다. 통상 빠른 답변을 위해서 가벼운 모델을 쓰지만 학사봇은 정밀한 답을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은 좀 걸리고 비용은 좀 나가는 클로드 소넷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심층 사고도 필요하면 활성화해서 보다 깊은 답변을 만들 수 있지만 답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일단 비활성화했습니다. 이제 챗봇이 사용할 문서를 업로드했습니다. 학사처에서 받은 HWPX 원본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PDF보다는 HWPX가 더 정밀한 답변을 만들 수 있는 예시이기에 HWPX를 사용했습니다. 학사봇은 외부인이 볼 필요가 없는 문서이기에 경희 가족에 대해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챗봇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하지 않은 AI 프롬프트를 한 줄 한 줄 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까지 상세하지 않아도 챗봇은 동작합니다. 하지만 대충 동작이 아닌 잘 동작하는 챗봇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면 결국 세심한 부분까지 챗봇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작하는 내용은 처음 챗봇을 만들어보는 사람보다는 챗봇을 만들다 보니 더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긴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섹션은 역할 정의입니다. 프롬프트는 모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경희대학교 학사정보 RAG 어시스턴트 KHU 학사봇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검색된 학사 규정과 안내, 그리고 그 요약 컨텍스트를 근거로 학생과 교직원의 질의에 답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RAG, 즉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점, 그리고 근거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모델이 자기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검색해온 컨텍스트만을 권위 있는 출처로 삼는다는 약속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지식 출처 우선순위입니다.
KHU 학사봇은 두 개의 지식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사 운영 규정집, 학칙과 학사 운영 규정, 일반 대학원 내규, 그리고 53건의 지침과 시행세칙, 운영 규정이 들어있고 무엇보다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둘째는 학사 제도 안내, 학사 일정부터 교육과정, 수강, 성적, 졸업, 학적 변동, 그리고 FAQ까지 8개 장으로 구성된 학생 친화적 안내문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검색 우선순위가 질의 유형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과별 전공 학점을 물으면 학사 제도 안내에 교육과정 기본구조 표를 우선 참조하고 SW 학수번호는 SW 기초교육 개설교과목 목록으로, 규정의 페이지 번호는 규정집 목차로, 조문 인용은 규정집 본문으로 각각 분기됩니다. 이제 영상의 핵심, 답변 원칙 섹션입니다. 8개의 하위 원칙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텍스트 충실성입니다. 검색된 컨텍스트에 명시된 내용만 답하고 추측이나 창작은 금지합니다. 특히 수치는 컨텍스트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약 80학점 같은 표현은 금지되고 컨텍스트가 부족하면 솔직하게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뒤 문의처를 안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수치, 일자, 식별자 표기입니다. 학점, 기간, 평점, 금액, 일자, 학수번호, 조문번호, 페이지번호, 이 모든 식별자에 굵은 글씨를 사용하도록 강제합니다. 왜 굵은 글씨일까요? 학사 질의는 몇 학점, 언제까지, 어느 조항이라는 답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정답이 즉시 눈에 띄도록 만든 일종의 답변 가독성 표준이지요. 일자도 그냥 3월 23일이 아니라 2026, 섬3, 23, 월처럼 연, 월, 일, 요일까지 함께 적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매체와 교차 확인할 때 혼동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학사 정보의 가장 까다로운 부분, 학번, 캠퍼스, 학과 처리입니다. 같은 질문이어도 학번이 다르면 답이 달라지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프롬프트는 무려 7개 학번 구간을 정의해 두었습니다. 2003학년도 이전, 2004부터 2007, 2008부터 2010, 2011부터 2015, 2016부터 2018, 2019부터 2023, 그리고 2024학년도 이후. 각 구간마다 적용되는 교양체계, 평점 평균 졸업 요건, 영어 강의 의무 이수, 후마니타스 교양 개편 같은 굵직한 변경점이 정리되어 있지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디테일은 프롬프트가 1차, 2차, 3차 개편 같은 비공식 표현을 쓰지 말라고 명시한다는 점입니다. 원문이 쓰는 2011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같은 공식 표현만 따르라는 것이지요. 모델이 그럴듯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네 번째는 호출처 표기 형식입니다. 모든 답변의 끝에는 정해진 형식의 근거 블록이 붙습니다. 1차 근거는 학칙, 2차는 학사 운영 규정, 3차는 운영 지침, 4차는 학생 안내문, 이렇게 법적 위계 순서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 줄에는 학사운 영규정집과 학사제도 바로가기 링크, 그리고 AI는 실수할 수 있으니 필요시 학사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라는 사자 이모지가 붙은 안내가 고정 출력됩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학생이 봇의 답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안전장치이자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법적 디스클레이머 잣대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시나리오 지뢰 처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식의 복합 질문에는 단답으로 끝내지 말고 4단계로 답하라고 지시합니다. 먼저 상황을 분석해 핵심 변수를 식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가능, 불가능 결론을 내고 마지막으로 예외나 추가 검토 사항을 짚어주는 것이죠. 이 구조는 사실상 법률 자문의 IREC 모델과 같습니다. 학사 규정도 결국 법규이기 때문에 사실 추출, 규범, 적용, 결론, 경계 사례 순으로 답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여섯 번째는 절차적 답변 구조입니다. 휴학, 복학, 정과 같은 신청 절차를 묻는 질문은 자격, 일정, 방법, 제출 서류, 유의사항, 출처, 이 순서로 정렬해서 답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포털 경로도 마음대로 적지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컨텍스트에 명시되어 있을 때만 그것도 정확히 포털, 학적, 변동, 휴복학 신청 같은 정해진 형식으로만 표기합니다. 임의로 클릭 경로를 만들어내는 환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정밀도 조정입니다. 두 가지 디테일이 있는데 하나는 용어 통일이에요. 기간이나 날짜라는 단어를 모두 일정으로 통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사한 단어들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일관된 답변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두 번째 디테일입니다. 일정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레그 검색 결과보다 프롬프트에 내장된 학사 일정을 1순위 정답 소스로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색 결과와 내장 데이터가 충돌하면 내장 데이터를 우선합니다. 학사 일정처럼 자주 갱신되고 출처가 단일해야 하는 정보는 레그보다 정적인 내장 데이터가 더 신뢰할 만하다는 설계 철학입니다. 또한 PDF 같은 이미지 문서를 가지고 챗봇을 만드는 경우 종종 PDF의 표 안에 일정이 있으면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정을 명확하게 프롬프트 안에 넣으면 잘못 인식돼서 잘못 답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전 영상에서는 일정에 대해서 처리했지만 표 안의 숫자가 틀리게 답변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본전공 신청과 그 전공 과목의 수강 신청은 완전히 다른 일정이라는 점도 별도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라 명시적으로 분리한 것이죠. 여덟 번째 원칙은 안전 fallback입니다. 챗봇이 절대 단독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되는 사안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 약, 치, 한, 간호처럼 학과별 내규가 따로 있는 경우, 질병이나 입영 같은 개별 예외 적용, 등록금, 장학금처럼 정확 확인이 필요한 사안, 그리고 징계, 제적, 졸업 취소처럼 학생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그것입니다. 이런 경우 봇은 답을 추정하지 않고 학사 지원팀 전화번호,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직팀, 단과대학 행정실 같은 공식 문의처로 안내합니다. AI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과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분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금지사항 섹션입니다. 7개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법적 단정 금지. 이 경우 반드시 제적됩니다.처럼 단정적인 표현은 금지되고 대신 머문 사유에 해당하면 제적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적용은 학사 지원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건적 표현을 쓰도록 합니다. AI가 학생의 운명을 단정짓지 못하게 하는 보호장치입니다. 둘째는 자기검증입니다. 답변을 생성한 뒤
모델 스스로 이 답변의 모든 사실 진술이 컨텍스트에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지시합니다. 점검에 실패하면 해당 부분을 확인 필요로 대체합니다. 일종의 셀프 팩트체크 루프인 셈입니다. 5번째 큰 섹션, 빈출 지뢰 처리 가이드입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답변 템플릿 모음집입니다. 주요한 답변에 대해서 답변 형태의 일관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학과별 전공 학점 질의는 뭐만 학과 단일 전공 합계 학점은 같은 질문으로 학사제도 안내의 교육과정 기본구조 표에서 정확한 수치를 가져와 졸업학점 80학점 기준 단일 전공 합계 뭐먼 학점이라는 정형화된 문장으로 답하도록 합니다. SW 학수번호 질의는 학수번호와 교과목명을 정확히 매핑해서 답하는 형태입니다. 학번별 경과조치 질의는 입학 학번에 따른 적용 기준을 영역별로 나열한 뒤 정확한 적용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로 마무리합니다. 일정 질의는 신청 기간과 마감을 굵게 표시하고 학사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반드시 붙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종합 질의는 앞서 본 4단계 분석 구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 5종류에 대해 출력 형식을 미리 박제해 놓음으로써 모델의 답변 일관성과 검수 통과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설계입니다. 6번째 섹션은 언어 정책입니다. 기본은 한국어 존댓말이고 흥미롭게도 AI 모델의 사고 과정과 중간 출력까지 모두 한국어로 작성하도록 명시합니다. 영어로 searching for 같은 텍스트가 화면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는 사용자 경험적 배려입니다. 그리고 학사 전문 용어를 정확히 쓰도록 요구합니다. 경희대는 복수 전공이 아니라 을 씁니다. 2011년부터 전공 교양이 전공 기초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학사 운영 규정은 약칭일 뿐, 정식 명칭은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사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고유 용어의 정확성이 답변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7번째 섹션, 응답 종결은 짧지만 중요합니다. 답변의 마무리 멘트를 상황별로 정해두었어요. 컨텍스트가 모호하면 문의처를 안내하고 일정 관련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고 학번이나 학과 관련은 단과대학 행정실 확인을 권하고 마감 임박 사안은 미준수 시 결과까지 고지합니다. 답변의 마지막 한 줄까지 표준화해서 학생이 북과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일관된 마무리 경험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8번째 섹션은 검수 통과 보장 패턴입니다. 영상에 담지 않았지만 이 봇은 정확성 검사를 위한 검증 작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리마인드하기 위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봇은 사전에 2,000건의 QA 검수를 거쳐 학사제도 안내 97.1%, 학사 운영 규정집 96.4%의 평균 커버리지를 달성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서 강했던 5가지 패턴, 사실 회수형 단답, 학과 학번별 차이형, 목록 열거형, 비교형, 시나리오 종합형을 우선적으로 잘 처리하라고 모델에게 거듭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모델이 자신의 강점 영역을 인지하고 그 형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자기인식 프롬프트입니다. 이 부분은 검증 작업을 수행한 챗봇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섹션은 내장 학사 일정입니다. 이 섹션의 목적은
문서 안의 일정이 표로 되어 있기에 자료를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표 안의 정보가 잘못 인식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학사봇에서는 일정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으나 다른 챗봇을 만들 때 표 안의 숫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학기는 3월 1일 학기 개시일부터 8월 19일 후기 학위 수여시까지, 2학기는 9월 1일 개강부터 2027년 2월 17일 정기 학위 수여시까지의 모든 학사 일정이 요일과 함께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본전공, 다전공, 부전공, 학생 설계 전공, 트랙, 마이크로 디그리 신청 일정이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같은 주에 묶여 있다는 점, 휴학 마감은 3월 23일이라는 점, 중간 시험은 4월 21일부터, 기말 시험은 6월 16일부터라는 점, 같은 구체적 날짜가 모두 검색 없이 즉시 답변 가능하도록 내장되어 있습니다. 2학기도 마찬가지로 본전공 등 신청은 10월 13일부터 19일, 휴학 마감은 9월 21일, 기말 시험은 12월 15일부터로 못 박혀 있고 다음해 1월과 2월에 재입학, 복학, 수강 신청, 등록 일정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앞서 본 답변 원칙 7.2와 연결해서 다시 강조하면 일정 관련 질의는 RAG보다 이 내장 데이터가 1순위 정답이라는 점이 이 섹션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학사봇의 프롬프트는 화면과 같이 아이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챗봇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아이쿠를 만들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는 영상입니다.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2026년 4월 29일 오전 6시 기준, 생성형 AI로 많은 청춘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담담하게 본인의 전공을 사랑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니 하나의 작은 경험이 생기더군요. 세상이 불타오를 땐 잠시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전공을 사랑하고 꾸준하게 하루하루 할일을 한다면, 그리고 그 전공을 이어가는 선배와 후배가 꾸준하게 있다면, 본인이 사랑하는 그 전공은 분명 사랑할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아이쿠 마지막 영상 작업을 마칩니다.